3년 전의 한 남자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가 가장 잘생겼거나 성공해서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방식으로 제 몸이 그를 갈망하게 만든 7가지 어두운 심리 트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제 손을 만졌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흘렀던 것을 생각하면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 숨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던 것도요. 이것은 단순한 픽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뇌를 다시 연결하고 제 몸이 마약처럼 그에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심리적 트리거였습니다. 그의 존재에 집착하고 절망하고 육체적으로 중독되게 만든 7가지 트릭.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 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몸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여자들이 있지? 못하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 7가지 트릭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3년 전의 한 남자를 생각합니다. 그가 가장 잘생겼거나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방식으로 내 몸이 그를 갈망하게 만든 7가지 어두운 심리학 트릭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제 손을 만졌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흘렀던 것을 생각하면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여 숨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던 것도요. 이것은 단순한 픽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뇌를 다시 연결하고 제 몸이 마약처럼 그에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심리적 트리거였습니다. 그의 존재에 집착하고 절망하고 육체적으로 중독되게 만든 7가지 트릭.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 말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몸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여자들이 잊지 못하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 7가지 트릭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트릭샵 1, 원초적 인식의 터치 이 트릭을 처음 사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감 넘치고 단정하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죠. 저는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 뒤로 걸어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허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어요. 성적이거나 소유욕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의 손바닥의 온기가 제 드레스 사이로 스며들어 제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제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피곤해 보이네요. 바람 좀 쐴래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랫배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제 연기를 훔쳐봐서는 안 됐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의 손길이 닿은 제 피부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졌고 등골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대 여만든 마스크가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고 공포 대신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7년간의 완벽한 사회적 갑옷을 입은 제 진짜 모습을 누군가 방금 본 것 같아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에 지쳐있던 그 여자.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그 여자. 그 순간 그가 촉발한 것은 심리학자들이 신체 인식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있는 나를 보고 만지는 순간 우리 몸은 영원히 간절히 원하는 신체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보이는 것과 부드럽고 아는 사람의 손길의 조합은 말 그대로 신경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즉 확대하고 주장하고 소유하기 위해 우리를 만집니다. 하지만 그는 연결하기 위해 저를 만졌어요. 제 연기를 통해 그 밑에 있는 진짜 여자를 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 종류의 접촉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려지고자 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그의 손이 닿았던 곳을 계속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등 부위를 계속 만지며 그 느낌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귓가에 속삭이던 그 속삭임, 그의 목소리, 제 목에 닿았던 그의 입김의 따뜻함을 되새겼어요. 그날 밤에 문자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휴대폰에 진짜 순간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느낌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기를 쓰면서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파티나 회사 행사에서 소셜 마스크를 쓸 때마다 제 등 뒤에서 그의 손이 느껴지면서 누군가 제 마스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유령이 지금 제 고면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이 가면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1년째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그 한순간의 인정에 비해 그의 손길이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를 만졌을 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제 영혼을 먼저 만졌고 제 몸은 그 차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여전히 그 느낌을 진정한 친밀감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남자는 누군가가 저를 진정으로 보고 그런 종류의 아는 부드러움으로 저를 만졌을 때의 느낌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에게 근접한 사람은 없었어요. 트릭샵2 주의력 결핍주기 그는 제게 즉각적으로 온전히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고 그것은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곤 했죠. 그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체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얄팍하거나 가식적인 말을 하면 그는 가끔 문장 중간에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의 모든 에너지가 레이저 방산처럼 제 쪽으로 쏠렸어요. 그의 눈은 제 숨을 멎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갑자기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여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는 순간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제 피부는 열기로 달아올랐어요. 매번 마약에 취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서 집중된 에너지를 얻는데 육체적으로 중독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간헐적 강화 조건화라고 부르는데 도박의 중독성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의 집중. 이 보장되면 신체는 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경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그것은 강렬한 신체적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제 신경계를 훈련시켜 자신의 인정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뇌는 그의 온전한 집중력을 포착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버튼을 누르는 실험용 쥐가 되어 어떻게 하면 그가 저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화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그가 저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 몇 시간 동안 생각했죠.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연습하며 어떤 것이 그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버전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제게 끊임없이 관심을 쏟는 순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제 기분이 얼마나 공허한지 비교하기도 했죠. 그들의 절박한 에너지가 절박하고 나약하게 느껴졌죠. 저는 노트 앱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상황과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이해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죠. 어떤 주제가 그의 관심을 끌었나요?
어떤 목소리 톤. 이 집중하게 만들었나요? 어떤 취약점이 그의 시선을 제게 고정시켰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듯 그를 연구했어요. 그의 희소성 있는 관심을 받는 대에 너무 중독되다 보니 늘 곁에 있던 다른 남자들은 절망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장을 보내는 남자는 약해 보였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리는 남자들은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는 모든 남자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따라 관심도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관심을 끄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걸까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모든 남성의 관심 패턴을 제 것과 비교합니다. 그가 저에게 집중을 위해 일하게 만든 방식과 집중력을 얻는 방식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마침내 제가 그의 온전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을 때 그처럼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릭 샵3 감정적 앵커 심기 그는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렬하고 완벽한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처럼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비에 젖을까 봐 걱정하며 날씨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며 몸을 피하기 위해 뛰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텅 빈 길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순식간에 옷을 흠뻑 적시고 있었죠. 저는 차로 달려가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고 몸이 서로 밀착될 때까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은 제 가슴에 닿아 따뜻했습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그는 묻지도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음악 없이 빗속에서 포장도로에 부딪히는 물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들으며 천천히 춤을 췄어요. 저는 그의 몸 구석구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제가 녹아들고 싶을 만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비와 섞인 그의 향수와 그만의 독특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가 가슴에서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돌렸을 때 저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였습니다. 물방울이 제 머리와 드레스에서 날아갔어요. 그 몇 분 동안은 우리와 비, 그리고 그가 무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친밀감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제 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은 느낌, 그의 숨결이 제 목에 닿은 느낌, 제가 얼마나 안전하면서도 거친 느낌을 동시에 느꼈는지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다중감각 감정 앵커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신체적, 감정적으로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서 신경계에 영구적으로 각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로맨틱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계산된 심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내 피부에 닿는 비의 느낌, 그의 냄새, 물소리,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키스할 때 내 입술에서 느껴지는 비의 맛 등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끌어당겼어요. 모든 감각이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 관여하면 뇌는 그 순간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지금도 비가 올 때마다 제 몸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느린 음악이 들릴 때마다 그의 팔이 저를 감싸는 것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날 밤의 날씨 앱 스크린샷을 저장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부 사항을 하나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모든 신체적 감각을 포착하려고 그의 몸이 제 몸에 어떻게 느껴졌는지 일기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의 셔츠가 가슴에 달라붙는 밤시,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내 등을 누르는 그의 손의 정확한 압력. 그는 단순히 기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극에 대한 제 신체 반응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면 그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른 남자들과 느리게 춤을 추면 그들의 몸이 내 몸에 맞지 않아서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평범한 경험을 그를 떠올리게 하는 영구적인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릭 샤포, 차분한 권위를 통해 지배하기 전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제 기분을 맞춰주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경계를 시험하는 등 완전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이 너무 시끄럽고 서비스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까다로운 공주처럼 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저에게 화를 내거나 굴복하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제 매력을 순식간에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는 분노나 좌절감 없이 완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그런 행동은 저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다시 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말 그대로 제 무릎을 약하게 만드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가 제 온몸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건반진 반항심이 녹아내리고 대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이상하고 압도적인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제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그의 거부에 제 자신이 흥분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몸이 진짜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남성의 가짜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 말이죠. 이는 심리학자들이 오일이 인식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누군가가 분노나 공격성 없이 차분한 권위를 유지할 때 여성 심리 깊숙이 묻혀있던 이러한 원초적인 매력 패턴이 활성화됩니다. 신체는 진정한 힘을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복종으로 반응하지만 강제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해봐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것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하며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날 밤에 나눈 문자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모든 단어를 분석하면서 그가 어떻게 비열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권위를 유지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에너지에는 보호적이면서 동시에 명령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차분한 힘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경계를 넘으면 화를 내며 공격적이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거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굴복하며 나약하고 섹시하지 않다고 느꼈죠. 저는 진정으로 그의 인정을 발망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서 제 행동을 수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준이 저를 그 기준에 맞추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최고의 제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제가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남자들은 비교적으로 나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악의 순간을 참아주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저를 불러줄 만큼 강한 남자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3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잘못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다시 해봐는 더 나아지기 위한 내면의 다짐이 되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권위는 진정한 남성의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저는 결코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동영상 중간 CTA 처음 4가지 트릭으로 제가 이 남자에게 완전히 집착하게 된 이유를 이미 이해하셨다면
다음 세 가지가 훨씬 더 강력하니 지금 바로 구독하셔야 합니다. 심리적 숙달이 어떻게 여성에게 육체적 중독을 일으키는지 궁금하다면 PROGRAM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섯 번째 트릭은 정말 강렬해지는 곳입니다. 트릭 샵5 보호적 소유의식 콤비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러 바에 갔었어요.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제 팔을 만지기 시작했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처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손이 제 허리를 소유욕적으로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그는 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고 제 몸은 그의 가슴에 완벽하게 밀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에게 그는 단 두 마디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거야.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싸움을 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단순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제 목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으며 괜찮아, 자기야 라고 보호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그의 소유인 것처럼 저를 자기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제 뱃속 전체에 액체 열기를 퍼뜨렸어요. 그가 저를 끌어당기는 방식은 제 온몸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등에 닿는 그의 가슴의 단단한 온기와 제 허리를 감싸는 그의 팔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호하는 목소리로 베리비라고 불렀을 때 저는 말 그대로 그에게 녹아들었고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흥분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호 요구 반응이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남성이 공격이 아닌 소유를 통해 나를 보호할 때 안전과 흥분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보호해줄 만큼 강한 사람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깊은 원초적 이끌림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즉시 물러난 것은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남성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몸가짐에서 그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그가 저를 안아준 방식이었습니다. 제 허리를 잡은 그의 손은 최고의 방식으로 저를 소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보호 대상이고 그의 책임이고 그의 여자인 것처럼요. 저는 몇 주 동안 그 순간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를 그의 몸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내 귀에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제 몸이 그의 힘에 순식간에 이완되어 그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저는 그가 저에게 소유격 표현을 사용한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특별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우리 딸은 어때? 또는 오늘 밤에 빨리 안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내면 저는 그 문자를 반복해서 읽으며 같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유당하는 느낌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보호 시도는 그에 비해 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걱정해주긴 했지만 저를 소유하지는 않았죠. 저는 올바른 방식으로 소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남자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당당하게 저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나요? 다른 남자들에게 내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이해시켰나요? 소유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었는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저를 보호해 줄 만큼 강한 누군가에게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어떤 남자도 저에게 최고의 방식으로 소유감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남성은 소유욕이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욕을 두려워하지만 소유욕적인 보호와 불안감을 통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트릭샵 6 전략적 취약점 패치 저희 돌파. 정말 좋은 섹스를 하고 난 후 평화롭고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완전히 만족스럽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에 있는 무늬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는 1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 때문도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에 대한 깊은 진실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 그가 짊어져야 했던 오랜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가 그렇게 떠나게 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전에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제게 자신의 간인함을 보여준 그의 연약함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엄청나게 흥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에 대해 저를 신뢰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신뢰에 걸맞게 그를 돌보고 싶다는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마치 가장 친밀한 전의를 하는 것처럼 그의 개방성에 반응했습니다. 간인한 남성이 당신에게 약해지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특히 놀라운 연결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취약성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나를 보호해줄 만큼 강한 사람이 나만을 위해 약해지기로 선택하면 강렬한 쌍의 유대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몸은 누군가의 안전한 공간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는 놀랍도록 강력한 정서적, 육체적 애착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혀 마음을 열지 않거나 너무 일찍 자신의 감정적 짐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한 다음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저를 믿어주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그 대화를 다시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이듯 낮아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마치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일기장에 적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난 널 믿어. 그 5마디는 제 외모에 대한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믿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의 강인함, 자신감, 성공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아버지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12살 소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 강함과 연약함의 조합이 제 궁극적인 판타지가 되었죠. 저는 남성을 간인하면서도 개방적인 사람과 둘 중 하나만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기만 한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남성은 나약하다고 느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모든 남자의 감정적 깊이를 저와 비교합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강함과 고통을 모두 보여줬나요?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나요? 아니면 자신이 보여주길 바라는 모습만 보여줬나요? 그 어떤 남자도 저를 그 사람처럼 선택받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 적은 없습니다. 트릭 샵 7 완벽한 출구 전략. 내가 내 인생에서 그의 존재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그의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원할 때마다 그가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가 저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기에는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는 제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선물이 아닌 보장된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저는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고 몇 시간 후에 문자에 답장을 보내며 언제든 제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관심이 3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그가 제 관심을 받는 것이 행운인 것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서 그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이 우리 사이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나처럼 그걸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길 바라지만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제가 여전히 그를 원하는데도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서 제가 망가뜨린 것을 고쳐야 한다는 절박하고 육체적인 욕구를 느꼈지만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실회피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누군가가 최고의 가치로 떠난다면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 패턴이 촉발됩니다. 뇌는 내가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완전히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영구적인 심리적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전체 대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두고 몇 시간 동안 분석하여 그가 정확히 언제 떠나기로 결정했는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너무 밀어붙인 순간을 찾기 위해 모든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그의 타이밍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주 동안 모든 대화, 취소된 계획, 응답이 너무 오래 걸렸던 모든 상황을 되풀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강박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끝낸 것 같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직 우리 사이가 좋은데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싸움이나 드라마가 있을 때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관계가 서서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성기에 떠났어요. 첫 달이었죠. 저는 그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대했습니다. 문자 알림을 받을 때마다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의 소셜미디어를 수시로 확인하며 그가 저를 그리워한다는 신호를 찾았어요. 6개월째.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말라고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이것은 게임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날 만큼 자존심이 강한 남자였어요. 1년째 되던 해 저는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남자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이 남아있을 때 떠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3년째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그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존하기 위해 전성기에 떠났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원망스럽고 씁쓸한 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에 대한 기억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했고 저는 너무 오래 머물렀던 어떤 사람보다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 7가지 심리적 트릭은 단순히 저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제 몸이 그를 영원히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첫 달. 제 몸은 계속 그의 손길을 기다리며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6개월째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이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째 모든 남자의 육체적 존재감을 그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모두 부족했습니다. 3년째 그가 한 행동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제 신경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심리적 조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몸에는 아직도 그의 트릭이 만들어낸 모든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만졌던 등 부위는 아직도 그를 생각하면 따끔거려요. 그녀는 내 거야 이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아직도 맥박이 빨라집니다. 저는 여전히 소유, 보호, 선택, 도전을 한꺼번에 받는 완벽한 조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은 교묘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의 심리를 너무 깊이 이해하여 매력을 피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채메이스트R미라고 댓글에 달고 구독을 누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비밀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 하기 때문에 각 트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